남편 얼굴만 봐도 막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걸 아는데도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힘들었던 것도 무한 반복해서 얘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제 무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진짜 막 너무 막 화가 나요. 집 오면 더 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기 얘기 한창 해서 그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나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5분 있다 또 얘기하고 뭐 30분 있다 또 얘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제가 귀엽다고 하고 막 넘어가고 그게 됐던 게 지금은 이렇게 숨소리도 막 화나지 막 이런 거를 내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했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온 오길호라고 합니다. 네, 4살짜리 아이 엄마 김태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무한 반복하는 얘기들을? 본인이 꽂힌 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거든요. 예전에는 차 욕심 있어서 차를 사고 싶어서 그냥 남자들 차 로망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이래서 얘기했는데 차를 살래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만족하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 할게 해서 했는데 진짜 밤에도 유튜브로 차 기종 변경된 거 이런 거 막 종류별로 하는 거 막 비교하고 우리 나중에 이 차 살래? 너 전기차 살래? 그거 하이브리드 살래?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해서 차 맨날 보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도 보고 길 가서도 보는데 계속 차 얘기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여서 이제 차 얘기 그만해 했는데 불쑥 꼭 항상 6번 이상은 계속 무조건 얘기하는 것 같고 남편은 밝아요. 막 미안해 이렇게 하고 아우 미안 하면서 또 그리고 저는 진짜 화내서 막 쏟아다닥 부었는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오늘 뭐 먹을래? 이러고 말 거는 게 저는 뭔가 약간 화나거나 이랬으면 왜 그랬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 말이라도 풀고 싶은데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또 화나요. 그래서 계속 화나요. 계속. 고민을 막 얘기할 때도 막 들어주는데 그 벌렁벌렁 하는 게 있어요. 막 그게 뭔데요? 빨리 이걸 들어줘서 해결되면 이제 내 얘기 하려고 기다려. 아, 뭐 귀엽다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해야 귀여운데? 돼. 아니, 그게 미묘한 건데 그냥 그거를 아니까는 남편한테 그냥 얘기하다가 집중력이 흐려졌구나 안 듣고 싶구나 알아서 그냥 얘기 그냥 쓱 마무리하고 뭔데 하면 이제 와다다다다닥 해서 들어주다가 갑자기 욱하면은 갑자기 막 쏟아 부을 때도 있고 그 최고치였던 게 언제예요? 한 달 지났어요. 한두 달? 네. 한 달 전. 얼마 전이네요. 근데 그때는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 막 화나고 왜 굳이 내가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이야. 진짜 너무 힘들거나 이런 걸 말할 때는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랑 같이 기쁨은 같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슬픔은 이 사람이랑은 못 나누겠다는 거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네,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남편은 왜 이렇게 밝은 얘기만 할까요? 인생의 어두운 지점도 있잖아요. 그냥 그때 느낀 건 지독한 회피형이다.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독한 회피형이다. 약간 사람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한 감정, 관계나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나쁜 건 뭘 생각해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것 같고 사실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말의 폭탄을 융단 폭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와이프랑 말을 하는 게 재밌고 좋은데요. 재밌고 좋아서. 아니 아내가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그때만 좀 피하고 아이고. 소나기는 피하고. 개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성격인 것 같아서 내일이면 풀리지 않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일이면 풀리지 네, 않을까.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제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 말 많이 하는 거 상관없다. 내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뭔가 그 힘든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의 뭐
감정을 굳이 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상담을 하면은 그냥 회사 일은 회사에 놓고 와라. 아. 개인은 그렇게 어떻게 그래? 그 얘기는 남편은 회사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 하긴 하는데 스트레스 이런 거를 크게 제가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는 어떤 힘듦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좀 뭔가 희망 하고 싶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희망. 예. 그러니까 뭔가 꿈을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현실이 아닌 이야기가 꽤 있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현실이 아니에요. 대부분 현실이 아니에요? 네. 어. 뭐 강변북로 타고 다니면은 아 저기 아파트 진짜 좋겠다. 그렇지. 어. 그런 얘기를 계속 던지는. 저 비싸겠지? 아, 이러면서. 비싸겠지. 네. 어. 좀 더 와이프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심도 있는 너무 얘기요? 얘기가 너무 캐주얼하고 그냥 아. 끝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문제 해결보다는 일단 그 마음의 치유 어. 뭐 이런 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네. 치유. 일단 이 남자 죄 없다. 아, 말이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 맞아. 그죠? 말이 많은 게 죄는 아닌데 아내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이 이걸 듣는 게 힘든 거죠. 회사에 놓고 와. 우리 부부 사랑 꿈꾸자. 근데 이 남자는 몇몇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내를 좋아해요. 아내를 좋아해요. 마치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 엄마 나 이랬잖아 종알종알 되는 것처럼 그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남편은 말이에요. 아내보다 은근 불안이 더 높아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 자극추구 점수가 94점이에요. 새로운 것들에 일단 꽂히죠. 늘 신나요. 이 사람은 딱 하나 딱 꽂히면 옆도 안 봐요. 경주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남편 입장에선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대신에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정받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서 나의 불안을 줄이고 너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안 하면 아파요. 이 말이 멈추면 그때 이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럴 것 같아.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전 너무 좋은 게 지금까지 우리 이호선 상담소에 나왔던 분들 중에 성숙성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다 좋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아내의 자율성이 93점이에요. 굉장히 준치적인 여성이에요. 연대감 97점. 그래서 어떻게 이 집은 아내의 마음대로 가요. 남편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 집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제가 이 지표를 보니까 아내가 책임감이 더 커요. 책임감에 대한 이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라 남편이 10개의 주제의 말을 하면 10개의 답을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이걸 솔루션을 줘야 되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거,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강박적인 무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구나. 그럴 수 있겠네. 아내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한 명을 우리 집에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을. 그 사람 이름 알려줄게요. 이상대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상상인데 이상대? 이건 상상인데 오, 이건 이상대. 이건 상상인데 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을 구분을 해서 이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다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난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이 나누어진다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남편에게 조금 치명적이에요. 오. 이게 뭐냐면 하루에 남편의 핵심 대화는 20분으로 제한할 겁니다. 야, 창백해졌는데? 20분으로 꼭 해야 되는 얘기. 내 아내에게 꼭 해야 되는 얘기는 테이블에 스탑워치 있죠. 시계 놓고 그 20분 안에 얘기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나 하더라도 아내가 안 들을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내는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남편이 신나게 이야기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딱 20분이에요. 할 수 있어. 보세요. 24시간 견딜래요? 20분 견딜래요? 아유 20분 뭐 20분이 감사하지. 낫죠? 대신 나머지 20분은 아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아내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 남편이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이 세 마디. 아내는 공감이 필요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병나요. 남편은 말을 못하면 병나잖아요. 이 아내는 내 안쪽에 공감을 못해주면 병이 나요. 우리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로 승부하고 싶은 아내랑 사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정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여인이 화를 내는 것도 이 남자에게는 사실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 남자가 약간 둔하잖아요. 둔해서 다행이에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랬을 것.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욱욱 할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해야 돼. 잠깐, 미안. 내가 또 한 번 욱했네? 내가 조금 산책하고 올게. 스스로 이걸 인식하고 남편을 분노에 받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애가 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봅니다. 참을성,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인내가 너무 짧으면 이건 아이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감정이 올라온다? 여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나갔다 들어오세요. 아내 괜찮을까요?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 참 좋은 부부거든요. 전 사실 좀 귀엽기도 해요. 정말 귀여운 부부라서 어쩌면 이들이 서로에게 상호 속삭이고 위로하는 예쁜 사랑의 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타인, 곧 다른 사람이 나의 혹은 특정인의 인지, 곧 생각과 감정과 이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왜곡을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자기의 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 이걸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정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을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지금부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착이에요. 착착. 착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타인의 제안을 수용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높공낮주예요. 이 높공낮주라는 건 뭐냐면 높은 공감력, 낮은 자기 주장력. 이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몰입도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 하더라도 왜곡 자체도 의심하지 않아요. 몰입하기 때문에. 높은 공감력과 더불어서 낮은 자기 주장력이 있죠. 자기 주장을 잘 못해.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은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왜곡에 그 안쪽에 거의 포섭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공, 낮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가 자기의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분명히 틀릴 거야. 내가 선택한 건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동조하거나 아니면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의심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스라이팅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절 못하는 거. 거절에 대한 공포를 크게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심보다 훨씬 더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내 기억에 대한 명료한 선별력, 그 분별력을 낮추는 말들을 자꾸 한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네가 과장하는 거야.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 생각이 들겠죠? 내가 예민한가? 내가 까다로운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 일명 제3의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면 따져볼 필요가 좀 있겠죠. 또 하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문제야. 우리 집에 너만 없으면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죠. 나중에 생각하게 되죠. 내가 또라이구나. 내가 말썽쟁이구나. 내가 이 집에 골칫덩어리구나. 내가 확실히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도 가스라이팅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내에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에 조금 더 안쪽으로 집중해 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또 제일 많이 상담 현장에 오는 거, 부부 가스라이팅.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목욕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똑이 어떤 게 왔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 남자에게 자기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를 구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체 일부도 찍어서 보내고. 우와, 너무 충격일 것 같아.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뭐냐, 당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처음엔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커지면서 나중에 이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 남자가 경찰서를 갔어요. 이 모든 상황에 이 남자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 그때부터 자료를 다 감추고 휴대폰도 다른 걸 하나 더 장만을 해서 거기에서만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요 또 다른 폰을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는데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잘못 본 거다. 네가 없는 거다.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큰애를 부릅니다. 야, 너 아버지 또 다른 휴대폰 있는 거 봤어? 전 못 봤는데요. 봐라, 없지 않냐. 어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착각을 한 거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이 가스라이팅의 10중 8구는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 잘못 본 거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보통 3종 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